네, 지금 시장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요일 오후입니다. 월 말 그리고 반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고민되는 부분들 오늘 키워드로 좀 해소를 해보죠. 지수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키워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1위부터 5위 선정했습니다. 먼저 원전 필두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에너지로 잡아봤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 그러면서 원전 해체 관련주의 흐름 현재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 기점으로 에너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중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김태성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네. 사실 원전 해체 관련주가 장 초반에 강했고 지금 상대적으로는 강세입니다. 대형주의 하락폭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강해졌는데 이 정도의 시세라고 한다면 그래도 원전 관련 모멘텀은 일단 유효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원전은 기존의 해체라기보다는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주를 이뤘었죠. 어제 이제 저녁에 나온 원전 해체 뉴스는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원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실은 신선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워낙 한 반년 동안 계속 끌고 왔었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오늘 오히려 네. 속도 조절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 넥스트 거래소에서부터 이제 시세가 낮고 여전히 장중에도 계속해서 시세가 낮다면 좋은 건 알겠고 이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참다 또 고점에 또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비츠로테크라든지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꼬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캔들 보실 때 하단에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이 해당 종목에 지금 관심을 줬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진엔텍과 비츠로테크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이 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건설 관련주와 해체 관련주를 동일선상에 놓고 계세요? 아니면 위치 자체 출발선은 일단 다르다고 가정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 두 산업 모두 비슷비슷하긴 한데 네.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건 SMR은 아직까지 마진율이라든지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율에 대해서 물음표들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굉장히 많은 선진국에서 원전을 필요로 하다고 하니 기대감이 충족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해체라든지 이쪽 부분은 다 용역 그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마진율이 엄청나게 크진 않아도 일반적인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까지 추가로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 원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저희가 다른 신재생 쪽도 봐야 되죠. 오늘 태양광 그리고 풍력 위주로 좀 볼 거고요. 김성훈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일제히 좀 강한가 싶다가 지금 종목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원전 쪽에서 일단 이벤트가 하나 나온 이후에 태양광 풍력 쪽에 대한 관심 높인다라고 봐도 될지, 태양광 뭐 미국 시장에서도 기회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왔던데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자리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IRA 개정 초안 공개되고 나서 일단 시간이 갈수록 취약에서 차악으로 조금 바뀌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이 하나솔루션도 고점에 대비해서 본다면 좀 낙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서 이제 상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관계가 조금 합의가 진전이 되면 오히려 이 반사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중국 쪽에서 위구르 쪽의 이제 인권 문제, 이제 과도한 노동력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 금지 법안을 유지했던 거라서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태양광 쪽에 이제 이 공급 과잉 문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본다면은
국내 테마로 이제 정책적 흐름으로서는 이제 원전 쪽보다는 지금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쪽 정책으로서 그래도 수혜를 받을 만한 부분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2033년까지 전북의 이제 그 신안군이죠. 풍력 단지 조성 19조 원이라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추진을 계속 가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끌고 가자면은 지금 태양광 풍력은 원전에서 좀 이 수급에 대한 이동도 한번 기대를 계속 해보자. 긍정적인 말씀을 그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이 아니라 대표님 국내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는지 뜯어보고 투자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자리일까요? 그거는 뭐 일단 국내 쪽에 그런 긍정적인 흐름은 있지만 네. 그래도 캐파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을 대장으로 낳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일단 뭐 오늘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하나솔루션 오늘 2%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탑픽은 하나솔루션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가진 그리고 개별 종목이 가진 모멘텀 더욱더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 전력기기도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전력기기 한번 체크 받아보려고 합니다. 구리 가격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 자리라서 네. 그동안은 유럽과 미국 쪽에 수출 모멘텀 위주로만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이때 한 번 더 점프가 나왔거든요. 구리와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레벨업 기대할 수 있는 뉴스 재료 나온 걸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이제 이 구리 가격 자체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구리가 희소하다라는 관점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생산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국채금리하고 좀 연동이 되면서 반대급부로 지금 가격이 상승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물적으로 정말 구리가 없어서 못 팔아서 희소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라 네. 국채금리하고 이제 연동 때문에 지금 가격의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 예전처럼 구리 가격 올라갔네 그러면 풍산 움직이겠네 혹은 전선주 움직이겠네 네네.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안 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도 구리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면 그 여파가 관련주들에게 좀 힘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늘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올랐다기보단 일부 종목군들 안에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두 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진전기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되는 반면에 네. 일진전기는 사실 그동안에 계속 좋다라는 이런 말들은 있었지만 시세가 세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대내 악재가 있다 보니까 가는 쪽이 이제 돋보여서 그런지 다른 전력기기 혹은 전선주들 대비해서 일진전기가 지금 시세가 가장 커요. 거래량도 붙어 있고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초고압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처가 미국, 유럽, 중국 굉장히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이라도 좀 단기적으로 쫓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시세가 나고 있는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단기 매매 지쳤다. 지긋지긋하다. 좀 모아가시겠다라고 하면 저도 계속 돌려봤는데 LS 일렉트릭이 여전히 지금은 먹을 가자. 구간이 좀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LS 일렉트릭을 전력기기 3대장 중에서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뚫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봐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의 방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방, 항산, 행보가 궁금하니까요. 출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조선보다 방산 쪽이 강하긴 한데 조선발 모멘터 짧게만 체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네. 지금 저 헤드라인에 나온 쪽이 트럼프 관련이거든요.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련된 모멘텀 지금은 약간은 소멸 구간이라고 봐야 될지 좀 약해서 간략하게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저는 계속 기회를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외국계 리포트에서 하나오션에 대해서 TP를 조금 훼손시키는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것보다 다수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강점은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본다면 조정은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은 기회다. 항상 조선 쪽에 대해서는 네. 방산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방산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잘 궁금한 부분은 방산에 대한 시장의 힘이 다시 돌아왔는지 부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오늘 공시도 공급계약 체결도 조금 전에 전해지기도 했고요. 하나 쪽에서 LRG 넥스원 독점하던 미사일 교전통제 시장 진출했다. 계속 모멘텀은 나오거든요. 방산에 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 한 방산의 결은 현 수준 기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을지 현 시점 기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나토에서 방위비 증액을 이제 5% 정도 늘렸잖아요. 그게 핵심이다. 네, 핵심인데 본인들이 그러면 자생해서 그것을 다 이 수급과 공급을 맞출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생산 능력은 당분간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약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일부는 이런 그 공급에 대해서는 오더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당분간은 어차피 오늘도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지대지 미사일 쪽으로 핵심을 보였잖아요. 트럼프도 이제 이 전투기 쪽보다는 지대지 쪽으로 이제 증액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단 뭐 먼 거리 미사일 쪽으로 관련돼서 좀 계속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가 일부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대지 미사일 쪽에 일단 관련된 생산 능력은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은 빅4 관련돼서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올해 사상 최대 1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는 것. 그런 것을 본다면은 실적 시즌에 임박해서 또 이 방산주들은 이번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조금 더 앞당겨서 일단 어느 정도의 모멘텀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주가가 한차례 눌렸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계기로 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저가 매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들여본다면은 지금은 청궁2에 대한 중동발 기대감 23년부터 LIG 넥스원이 중동 쪽으로 매출을 굉장히 늘렸던 흐름을 본다면은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 투피 가격이 상승한 현대로템도 일단 방산 4사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사실 그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같이 나왔잖아요. 미사일과 함께 드론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쪽이 미국에서 흘러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대표님 드론 관련주가 좀 들썩들썩이고 있어요. 4사 물론 흐름 체크 중요하죠. 그런데 딱히 드론 관련주라고 하면 연결고리가 강한가 그건 물음표긴 한데 국내 시장에서 이 드론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드론 관련 제가 원래 10년 전부터 드론 조종에 있어서 이 초창기 member예요. 대표님 그러면 네. 드론 조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있죠. 정말요? 제가 중국의 가장 유명한 JDI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예, 모르겠지만 알아요. 네. 글로벌 점유율이 한 70% 정도 네. 있는. 근데 제가 그 초창기에 그래서 방향키를 조절했는데 불량품을 샀어요. 네, 위로 가면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면 위로 가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 믿어온 상황이 발현했지만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 드론에 관련돼서 이렇다 할 기업은 사실 에이럭스뿐만 뭐 몇 종목 있어요. 뭐 네온테크라든가 에이럭스. 근데 사실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처졌기 때문에 저는 드론 관련주는 일단 해외 쪽을 보되 국내에서는 오리지널 방산 쪽으로만 보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지널 방산 쪽으로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짧게 좀 듣고 갈게요. 드론 관련주 이야기할 때 또 김재성 본부장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셔서 네. 뭔가 코멘트를 하나 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관련된 모멘텀이 확장된다라는 부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산 관련한 이야기는 저도 대표님 이야기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드론 하나만으로 압축을 한다면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높은 이제 대장주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온테크와 이제 에이럭스와 같은 기업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저는 사실 제이시언 시스템에게 큰 점수를 주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온테크, 에이럭스는 자체 드론 관련한 부품을 직접 생산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통만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브랜드도 아니고 유럽 브랜드도 아니고 앞서 이야기한 중국 브랜드를 유통하는 또 기업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서 제이시언 시스템 본업은 워낙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드론 기준으로만 보면 유통하는 쪽보다는 저는 직접 생산하는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초소형 드론 쪽은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에이럭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기에 저는 에이럭스는 천천히 한번 모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방위 산업에 대한 시선도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뭐 미사일 아니면 뭐 항공모함 이런 쪽을 보시다가 이번에 결국 판도를 많이 바꾼 건 드론 맞아요. 무기체계였거든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관심도는 속도는 물론 더딜지언정 방향성 자체는 지금 모든 나라가 드론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는 사건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의 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새 어린아이들 이제 교육 지원도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세계가 열리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그쵸. 모르겠으나 모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야기, 그 트렌드 저희도 한번 잘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내다본 쪽, 그리고 빠르게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쪽 세 번째 키워드로 확인해 볼게요. 로봇입니다. 아직 이거 다는 아니지만 뭔가 드론보단 저희가 훨씬 이야기를 많이 한 쪽이 바로 로봇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발 모멘텀으로 장 초반부터 움직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쭉 봐도 될지 추가적인 모멘텀 고민 이후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김성훈 대표님, 왠지 로봇도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론도 가지고 계시고 뭔가 다 만능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쪽은 아직이신가요, 대표님? 뭐 일단 제가 조선 업황 얘기를 하면서도 로봇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려고 아까도 했었는데 브레이크 잡으셨군요. 뭐 여기서 하시려고. 간단하게 보자면 모든 업황에 로봇에 대한 접목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조선 업황도 지금 도크가 좀 모자라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인, 이제 건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것이 뭐냐면 협동 로봇의 투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로봇주들의 트리거는 사실 뭐 LG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수석이 또 몇 명이 임명되면서 뭐 로보티즈랑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네. 네, 핵심은 로봇택시의 출시가 좀 더 핵심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이제는 로봇과 자동차는 거의 한 몸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 만지실 때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을 많이 보셔서 그 다음에 이 루트가 끝판왕이 사람이 이제 로봇에 탑재를 하는 네. 그런 것이 이제 끝판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로봇 출시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이 테슬라가 10대로 시작했지만 몇 달 안에 1000대까지 늘어가고 거기에서 2차 전지가 또 반응을 해줬고, 이 모든 현상들이 로봇과 2차 전지와 또 이 관련주들의 형성,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탑재된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 오늘 이 유일 로보틱스가 사실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줬고, 유일 로보틱스가 SK온에 또 이 투자를 하는 거의 관계사이기 때문에 반등을 줬는데, 핵심은 저는 일단 레인보우가 28만 원대, 뭐 20만 원대 중후반에서 밀리지 않으면 개별주 모멘텀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은 계속 열어놓고 보자.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한 것듯이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네. 이제 우리 SPG, 뭐 로보티즈, 하이젠 RM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당연히 액추에이터 시장이 핵심으로 부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국산화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대신에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일단 보자. 계속해서 실적 발표 되면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은 조용할 때 사서 뜨거울 때 팔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숫자는 약하니까요. 실적 발표 전까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활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기저기에 활용도가 높다란 그 면이 또 아이디어가 될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파생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원전에서 피복 막기 위해서 로봇계가 투입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앞서 대표님께서도 자율주행 이야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포인트를 계속 로봇에만 맞춰도 되는지 아니면 로봇 파생해서 가는 쪽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로봇 안에서 네. 매출을 낼 수 있는 모델이 뭐냐 이거를 좀 봐야 돼요.
결국엔 궁극적인 방향은 다들 아시다시피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AI 플러스 휴머노이드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는 그 방향으로 갈 거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럼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뭘로 갖고 있느냐? 네. 협동 로봇 혹은 산업용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제품이 같은 듯 다릅니다.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 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같은지 있지만 알았어요. 협동 로봇은 뭐냐면 사람이 옆에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조립할 때 도와주는 형태의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용 로봇은 그 로봇이 작동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혼자 작동하는 것은 이제 이 로봇 산업에서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로봇 시스템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협동 로봇이 당장의 어떤 매출을 낼 수 있는 지금 구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감속기가 가장 먼저 또 시세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우선은 뭐 시장의 어떤 큰 그림은 여전히 휴머노이드 플러스 AI로 가겠지만 저는 우선 우리나라만의 부품을 또 잘 만드는 기업들이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이젠 RNM, 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쪽에서 보면 하이젠 RNM, 감속기 쪽으로 보면 SPG, 저는 이렇게 강점을 좀 드러내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완제품이라는 것을 만드는 기업, 또 유로메카를 또 떠올릴 수 있는데 또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뭐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커피를 또 만들어주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음식점에 가면 요리를 만들어주는 그 브랜드가 다 유로메카 거입니다. 근데 또 유로메카가 해외 진출에 성과를 언제 어느 시점에 보여줄지 모르겠으나 지금 해외 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스토리가 확실한 쪽만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판을 딛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쓰이는지로 그렇죠. 넘어가야 되는군요. 일단 로봇에 대해서 숫자가 찍히는 곳에 아이디어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서 좀 골고루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낙 관심도는 높았고요. 변동성 큰 구간에 있습니다. 상법 개정 그 기대감 속에 움직이는 지주사도 볼 거고요. 일단 가파르게 시세 움직이는 쪽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좀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김성훈 대표님. 스테이블 코인 먼저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거래 재개된 가운데 12% 급락입니다. 전자거래 관련주가 일제히 다 하락인가 봤더니 또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또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또 관련된 키워드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하늘의 경고로 그 빌미로 많이 멀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단순한 기회를 주는 조정인지 좀 헷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시선 두고 계실까요? 합리적인 조정이죠. 왜냐하면 합리적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과속 레이스를 펼칠지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페이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일단 6월 달만 하더라도 상승률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미국에서 서클이 그래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해서 조정도 받았고 또 얼마 전에 기사에서는 신용장고 얘기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지금 급락을 했는데 오늘 오르는 딥마인드나 일부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를 기반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데 가상화폐 기반으로는 미국발 모멘텀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가상화폐도 용인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스트래티지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막 반등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딥마인드가 이번에 전환사채 딥마인드를 포함해서 비트맥스가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전환사채 발행해서 이제 스트래티지처럼 미국에서 전략을 좀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전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핵심은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일단은 가야 된다. 그나마 가상화폐에서는 두나무와 관련된 뭐 우리 투자라든가 이런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자회사죠. 페이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미 결제 기반의 가맹점을 15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좀 사실 먼저 시장에 진출해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한 11% 오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 대해서 만약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어느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는 걸까요? 매수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잡는다보다는 바닥권을 일단 확인하자. 카카오페이도 오늘 거래가 중단되고 나서
그동안의 하락폭을 오늘 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만은 네. 바닥권이 어딘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도 다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 카카오페이를 쓰는 저변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카카오뱅크도 레포트가 나온 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 15만 원 이제 레포트도 막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카카오페이를 쓰는 저의 입장에서도 그런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카카오를 비롯해서 뱅크를 갖고 있고 페이를 어느 방향으로 쓰는지 뱅크를 이용해서 그런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카카오 그룹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프라인 이 결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네.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보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결말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상법 이야기 저희 헤드라인에 나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이게 가장 크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요하게 지수를 끌어올렸던 동력이었는데 이것도 계속 조정권에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7월 4일까지라고 일정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워낙 리포트 쭉 보다 보면 이게 상법 개정안 수혜주다라는 리포트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수혜를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에 포인트가 있다면 같이 전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다수의 지주사가 단순히 그냥 상법 개정 때문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사 계열사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은 첫 번째로 저는 조심해야 된다.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7월 첫째 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변동성이 나온다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오히려 상법 개정안을 확인을 하고 세론이면 저는 그걸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세론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치가 한 80인데 한 70 정도 나와서의 세론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눈높이가 80인데 정부에서 이야기한 게 뭐 20, 30밖에 안 돼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이용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이 필요하고 이제 가장 저는 이제 나름의 고민이 있는 건 지주사도 지주사지만 상법 개정안의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지배구조 개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주하는 정책도 주주하는 정책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에 지배구조 개편에 가장 지금 관심이 쏠린 쪽은 현대일 겁니다. 그러면 그 현대 안에서 누가 중심이냐? 현대 모비스가 저는 중심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저는 현대 모비스를 지금 위치해서 보는 게 그나마 지금이라도 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앞선 제 전략대로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하면 되게 먼 일정 같았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나오는 뉴스와 함께 종목들 흐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렵게 나온 정책이라서 이거 짧게 점검하고 다음 키워드 갈게요. 인구 태스크포스 이야기 나오면서 출산, 엔젤 쪽 움직임 나오거든요. 김성훈 대표님, 간략하게만요. 오늘 그래도 오로라가 강해서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힘이 약하다라는 관점이신지 임팩트 있는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임팩트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게 정답인데 저는 뭐 여기서 짧게 말해 저 딩크족이거든요. 예, 사실 이거 구조적 성장으로 하향 산업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케어해주지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 걱정도 하는데 헬스케어 로봇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결말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근데 최근에 결혼에 대한 인구가 좀 증가했다고 막 시장에 나오는데 워낙에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뭐라 그랬지 제가 아까?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제약바이오 준비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기술 수출 키워드가 어디까지 갈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에이비온 4연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워낙 시총이 작은데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4연상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전반으로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도 일제 우르르 움직이는 탄력은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대응할 수 있는 팁은 이런 경우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이슈로 압축을 좀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그 시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그 기술력, 기술 수출할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지만 내가 지금 매수한다 그래서 당장 한 달 안으로 아니면 이번 분기 안으로 그 기업이 기술 수출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타이밍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ABion도 과연 이런 일정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몇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물려 있다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 자연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제약바이오는 사실 현재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기술력으로 압도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지금 알테오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알테오젠은 저는 천천히 모아가도 괜찮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아직 부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 부각될 기술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최근에 코오롱 티슈진을 봅니다.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골관절염 치료제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비만하면 뭐 위고비라든지 삭센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골관절염 치료제하면 대표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다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질환은 한 번 수술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이다 보니 미국인들 북미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글로벌 임상 스케줄에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땐 코오롱 티슈젠의 인보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효과도 굉장히 괜찮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만약 제약바이오의 추후에 어떤 미래를 생각을 해 보신다면 저는 코오롱 티슈진도 결코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김성훈 대표님이 코오롱 티슈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모멘텀에 대한 설명까지 받아봤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의료 AI 쪽에 오늘 뉴스도 나와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루닛 중심으로 흐름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사실 오늘 신기술 새로운 영역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로봇, 드론, 뭐 AI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AI 쪽에서 의료 AI에 대한 부각이 더 갈 가능성도 있는지 뉴스 나와서 루닛 중심으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뭐 간담회를 열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독자 AI 개발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다고 루닛이 그러면 상장 이후에 적자가 감소됐냐? 근데 매출은 조금씩 늘어났을지 몰라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AI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의 성장폭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템퍼스 AI라든가 그리고 뭐 나녹스 AI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일단 이 시장이 이제 유망한 모멘텀으로 크려면 이제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미국 선진국의 흐름을 좀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 루닛 같은 경우는 향후 성장성은 유망하나 그것을 당장 매출이든 이제 숫자로 영업이익이든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이제 5만 원대 근처에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 중요한 포인트까지 언급받아봤고요. 오늘 키워드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